안녕하세요. 노후의 철학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국민가수 이명웅 씨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남성분들은 외로움, 여성분들은 경제력을 꼽았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외로움이 가장 큰 걱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이 들어서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 연령층의 문제였고 친구의 예민한 청소년기에는 특정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만나지 말아야 할 친구인데도 매달리고 너무 기대어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로움이 힘든 인간관계를 자초하는 경우가 상당했으며 외로움을 피하려고 할수록 남에게 휘둘리고 본인은 약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온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다닐 뿐이다. 즉, 혼자 있는 능력을 키우면 인간관계는 물론 인생에서 강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늙어서 외로울까봐, 아플 때 또는 죽을 때 혼자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혼자 있기 싫어 배우자를 찾고 친구를 찾지만 그들이 먼저 가면 어떨까요?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누군가의 시간과 관심을 애걸복걸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않고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고 남이 무언가를 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외로움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처럼 혼자 사는 방법, 혼자 즐기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이에 나이 먹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한다. 우리는 무심코 소중한 사람을 홀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당연한 듯 해하고 무섭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잘하는 것처럼 곁에 있는 사람은 홀대하고 멀리 있는 사람만 잘해주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어느 장사집에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일주일에 1~2번 정도는 가게에 들러 밥을 먹거나 저녁 때는 지인과 술을 먹거나 하였는데 어느 날 가게의 사장님이 옆 테이블에 온 손님에게 계란찜을 서비스로 내준 것을 보았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그 손님은 처음 온 손님이었고 사장님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기에 단골로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를 내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 단골 손님은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내가 1~2번 온 것도 아닌데 내가 올 때는 저런 작은 서비스 하나도 안 주었으면서 다음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처음 온 손님은 단골로 만들기 위해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말이죠. 손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한편으로는 찌질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면서도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손님은 이후 단골 가게에 가지 않았고 사장님도 단골 손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쯤 겪어보셨을 또 다른 사례입니다. B씨는 사촌이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 웬만한 보험은 사촌을 통해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 직장을 다닐 때 암보험과 실손보험을 들었고 차를 마련했을 때도 자동차 보험을 사촌에게 들었고 운전자 보험도 같이 들었으며 아이를 가졌을 때는 태아보험을 들었고 앞으로 아이들이 커가면 이 아이들도 아마 사촌을 통해 보험을 들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엔 다이렉트로 직접 보험을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장은 없앨 수 있어 좋고 가입 과정에서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가며 가격도 상당히 싸다고 하는데 사촌은 자신의 상황을 훤히 알고 있어서 어차피 사촌을 도와준다 생각하고 조금 비싼 건 알지만 사촌을 통해 보험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들은 보험을 들면 보험 판매한 분들이 관리해 준답시고 중간에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보험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며 보험 가입 시에는 쏠쏠한 상품까지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촌은 자신보다 연배도 위임에도 제대로 챙겨준 것도 없고 가입 축하 상품은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으며 심지어 보험 가입 시에도 이렇다 할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B 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상황이 있었음에도 보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청구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촌은 본인이 아쉬울 때만 연락해서 결국 보험 얘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큰 섭섭함을 느낀 B 씨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속이 좁은 것 같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사촌이라는 이유로 참고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렇듯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가까운 관계라 상대방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진 않지만 상대방은 혼자 끙끙 앓다가 나를 멀리하게 되고 결국 나는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단 것을 말이죠. 있을 때 잘해줘야 하는데 꼭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와 비슷합니다. 배우자를 비롯해 곁에 있을 때만이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떠올리며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소중함을 망각한 언행을 하거나 배려가 부족한 행동은 삼가해야 합니다. 나이 먹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 본인의 일을 가지고 있다. 영국 헨리 8세 시대의 궁정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존 헤이우드는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무언가를 해야 못 쓰는 고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노동은 생활의 꽃이요, 삶의 보람이요, 마음의 기쁨이다 라는 유명한 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에 대한 명언은 수없이 많지만 뜻하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후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하는 노후가 일하지 않는 노후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우선 일을 하면 늙지 않습니다. 은퇴 후 많은 노인들이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겨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일을 계속하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박탈감에서 해방되어 보다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몸과 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육체와 정신의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겨 자기를 책임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노후의 일자리에서 젊었을 때와 같은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은 수입이라도 일정한 수익원이 있으면 그만큼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들에 대한 의존도도 낮아지며 삶에도 생기가 돕니다. 몇 년 전까지 국내 모 은행의 사장으로 일하다 은퇴한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택시 운전기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일을 안 해도 노후를 보낼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며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이자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니 입맛이 좋고 잠도 잘 옵니다. 할 일 없는 노인들이 모여서 고스톱을 치거나 주변 사람들 흉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노후를 무익하게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면 그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박 씨의 사례처럼 전문가들은 노후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왕년에 라는 생각은 버리라고 조언해 줍니다. 선진국에서는 늙어서도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 직원들은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음식점에서도 일을 하는 노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일을 하는 데는 금전적인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라 일을 하는 즐거움을 통해 노후가 더 풍요로워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노후의 일자리를 구하려면 하루빨리 과거의 지위를 잊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60세 이상의 장년층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화려했던 지난날을 빨리 잊어버리고 단순직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도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점점 많아지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나의 보람과 생활비의 작은 보탬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본인에게 맞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먹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이 부러웠습니다. 언니 오빠들처럼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몰려다니고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는 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하기에 바쁘다 보니 대학에 다니는 언니 오빠들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공부한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축제나 MT 등 여기저기 다니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또 대학에 다니게 되면 취직한 선배가 부러워집니다. 또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니면 결혼해서 신혼의 달달한 날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부러워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보니 그랬던가요? 오히려 나이가 드니 또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다가 이제는 오히려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는 초등학생 때가 참 순수하고 좋았다 그러고 중고등학생 때가 그래도 행복했다고 하고 대학 때가 좋았다 하고 처녀 총각 시절이 좋았다 하고 신혼 때가 그래도 행복했다고 또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0 먹은 어르신한테 얘기하면 70만 돼도 뭐라도 해보겠다고 얘기하시고 70대는 또 60만 돼도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젊어서는 나이를 먹어야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를 먹으면 막상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는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남의 눈치도 안 보고 살아도 되니 좋고 행복하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그게 행복입니다. 나이 먹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네 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늙어감을 즐길 줄 안다. 나이가 들면 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과식해도 안 되고 과금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과로해서 피곤해도 하루 이틀 휴식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를 급속도로 재촉하게 되므로 나이 들수록 뭐든 과하지 않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적당히 소식을 해야 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너무 과음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적당히 마셔야 하며 돈을 더 벌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 하는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과로할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젊어서 잘 나갔을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 더 힘들 수도 있고 몸도 젊을 때만큼 안 따라줘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에 맞춰 검소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거 자체로도 남은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욕심과 행복은 반비례하는 성격이 있어서 욕심이 큰 만큼 행복은 줄어들고 욕심의 크기를 줄이면 그만큼 행복의 크기도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니 60대면 앞으로 30년, 40년은 충분히 살아갈 것이고 까딱 잘못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니 경제적인 문제며 건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고 살면 사는 자체가 근심이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리가 아픈 게 정상이고 눈이 침침해지는 게 정상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그런 부분이 행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다리가 안 아프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눈이 잘 보이니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귀가 멀쩡히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남의 도움 받지 않고 혼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큰 행복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남이 먹여주는 밥보다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떠먹는 밥이 맛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병원에 있느니 좀 지저분하더라도 내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끌어주는 휠체어 타는 것이 혼자 걷는 것보다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숨 넘어갈 때까지
내 손으로 밥 해 먹고 집안 청소도 스스로 하고 혼자서 산책도 다니고 하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삶에서 큰 고마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먹어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의 특징 5번째. 우호적이진 않더라도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다. 최근 들어 많은 연구에서 우호성이 높지 않은데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성공적이거나 긍정적인 상태였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행복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우호성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한편 개방성은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입니다. 이는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다소 헐거운 관계더라도 여러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얕은 관계가 행복을 증진시켰다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사람과는 대화하기가 좋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면서 바뀌게 되는 관념이나 문화를 비교적 잘 수용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나이 먹고 이해하기 힘든 젊은 세대들의 행동과 문화를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수용하여 세대 차이도 잘 극복하고 분쟁이 일어날 일도 원만히 넘어가게 됩니다. 나의 의견을 강하게 고집하는 편이 아니라서 화를 잘 내는 편이 아니며 남녀 간의 의견차도 잘 극복해 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개방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삶이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다양한 경험을 수용하는데 경계심이 적어 좋은 경험을 겪을 수도 있지만 나쁜 경험 또한 겪을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또 지나치게 개방적인 사람들은 간혹 얽매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법과 질서에 잘 순응하지 못하여 주변으로부터 괴팍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성에 있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당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있는 경험을 위해 직장 생활이나 사회적 관계에 다양한 개입을 추구하는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시도를 통해 불쾌한 정서뿐 아니라 즐거움도 경험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둬서 그렇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관계가 깊지 않더라도 열린 마음으로 다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등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자기 개발과 활력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포함된 개방성은 나이 들어 혼자여도 너끈히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노후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로움을 극복하고 발전의 계기로 돌리는 무기입니다. 일례로 70대의 한 할머니는 가수 이명웅 씨의 팬클럽에 혼자 가입하여 팬클럽의 사람들과 즐거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어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후에 혼자 잘 사는 사람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하루 일정 걸음 이상 걷거나 본인만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건강관리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을 뿐 실제로는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둘째, 자신의 일을 가지고 있다. 셋째,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욕심을 내려놓고 늙어감을 즐긴다. 다섯째, 꼭 우호적이진 않더라도 개방적인 성향을 가진다입니다. 이어서 국민가수 이명웅 씨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K리그 축구 경기장을 찾은 이명웅과 팬클럽 영웅시대가 축구 문화를 향한 존중과 성숙한 관람 문화의 품격을 보여주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K리그를 찾을 유명인들과 그 팬클럽이 교과서로 삼아도 될 모습이었다고 하는데요.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과 대구FC 간 K리그 경기에 가수 이명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대 구분 없이 엄청난 인기를 지닌 이명웅 씨였기에 그의 경기장 방문은 정말 화제였다고 하는데요. 티켓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팔려나갔고 수많은 어머니 팬들을 비롯한
4만 5천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때 영웅시대 팬클럽 덕분에 코로나19 이후 한국 스포츠 최다 관중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국가대표 경기를 방불케 하는 관중 동원력에 이명웅을 K리그 홍보대사로 임명해 매 라운드 순회 공연을 열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명웅의 경기장 방문에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웅을 초청했던 FC 서울은 과거 초대 가수에 한번 대인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경기에 초청한 모걸그룹이 초청한 팀이 아닌 상대방의 팀의 유니폼 색깔을 입고 왔고 댄서들과 함께 여러 명이 잔디에 좋지 않은 하이힐을 신고 와 홈팬들의 불만을 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에 대한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명웅은 이날 등번호 12번이 새겨진 서울 유니폼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12번은 서울 서포터즈, 수호신의 상징 번호입니다. 서울의 홈경기에 방문했기에 수호신의 입장에서 행동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선택이었고 이 같은 모습에 서울 팬들도 서울과 함께하는 영웅은 수호신이라는 걸개로 그를 환영했고 시축에 나서자 연신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명웅의 센스는 하프타임 공연 때도 빛났습니다. 이명웅은 물론 함께 무대를 꾸민 댄서들 모두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 나서 축구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어 축구팬들의 감탄을 샀습니다. 팬클럽 영웅시대의 성숙한 관람 문화와 축구팬 존중도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경기 전부터 영웅시대 팬카페를 통해 축구장 매너와 관련된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이명웅을 상징하는 하늘색은 이날 원정팀인 대구 구단의 색인이 피하자 N석과 S석은 서포터즈 좌석인이 양보하자 중도 이탈 없이 끝까지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자 등이었습니다. 실제 대다수의 영웅시대 회원들은 이날 홈팀 서울을 상징하는 검은색과 붉은색 의상을 입고 경기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저 이명웅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고 축구 경기에도 집중하며 선수들의 플레이에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축구 팬들과 파도타기 응원도 함께하며 완전히 녹아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명웅의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에도 경기장에 남아 끝까지 관전했고 경기 후에는 머문 자리를 깔끔히 치우고 퇴장했습니다. 과거 지방 축구장에서 유명 가수의 하프타임 공연이 끝난 뒤 우르르 빠져나갔던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대단하다, 역시는 역시 그 가수의 그 팬이라고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유명인들의 시축 및 하프타임 공연 등이 축구팬의 입장으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경기장에서의 매너, 축구팬만의 문화를 존중하며 어우러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굽 높은 구두에 푹 패인 잔디를 보고 있자면 굳이 불러야 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명웅과 영웅시대의 상암월드컵 경기장 방문기를 보고 축구팬들과 관계자들은 생각이 싹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명웅의 선한 영향력과 다른 팬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이들과 함께한 행사는 모범적인 마케팅 사례가 됐다고 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저 또한 앞으로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이명웅 씨를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를 사랑했던 일본 여자 시인 이바라기 노리코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바라기 노리코는 제국주의에 대한 반발과 전쟁의 비극을 경계한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1976년부터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여 한국의 현대시를 일본에 소개하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한국의 독자들에게 친숙하고 일본에서도 여류시인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국주의를 경계하고 윤동주를 사랑하면서 우리나라 시를 일본에 전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한 작가이며 2006년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들려드릴 시의 제목은 혼자서는 생기발랄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생기가 넘친다. 활력이 넘치는 생기발랄한 숲이다. 꿈이 턱턱 터진다. 좋지 않은 생각도 샘솟는다. 에델바이스도 독버섯도. 혼자 있는 것은 생기가 넘친다. 활력이 넘치는 생기발랄한 바다다. 수평선도 기울고
무척이나 난폭한 밤도 있다. 물결 잔잔할 날 태어나는 개량 조개도 있다. 혼자 있는 것은 생기가 넘친다. 결코 억지를 쓰는 게 아니다. 혼자 있을 때 외로운 사람은 둘이 모이면 더욱 외롭다. 여럿이 모이면 타라기로군. 사랑하는 사람이여. 아직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대. 혼자 있을 때 생기발랄한 사람으로 있어 주세요.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영상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상 노후의 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